반갑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동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이 약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의 불안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네, 항상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조선주,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도 포함되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방산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세 전환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변동성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큰 종목주라고 되어 있지만 주입니다. 네, 글씨 하나 빠졌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음봉이 크게 나타났죠. 아침에 265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쭉 빠집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전부 다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빠지는 종목들 보면은 그냥 고개는 조금 끄덕여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빠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이 강세라고 보이지만 반도체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아마 시장은 플러스였을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아요. 현대차, 기아차 둘이 합쳐도 하이닉스 하나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이쪽에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그 계좌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계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목군들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 국면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침에는 저도 또 1% 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또 잘 모르겠네요. 또 1% 밑으로 살짝 내려갔는지. 근데 어쨌건 네, 계좌는 플러스라는 게 중요한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이죠.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제 방산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니까, 걔네들 덩치를 다 합치면 자동차보단 커요. 거기다가 반도체가 못 잡아주니까 주가 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떴다가 쭉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버티다가 11시부터 또 쭉 내리는 모습들, 요게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는 수급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승 출발 하락 다시 반등한 척 했다가 11시부터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11시 반 자료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11시 10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동이 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플러스 전환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차익 매도 들어갔다가 쭉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수급이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지금 정착을 못하고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 매도 속에는 조선주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조선주, 네, 방산주, 뭐 그 다음에 저쪽 로봇 관련주도 오늘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 쪽도 오늘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주목을 좀 받았거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이제 자동차 쪽에는 매수가 좀 들어왔겠죠. 네, 그런 부분들. 오늘은 또 반도체 쪽이 조금 약세 보이기 때문에 뭐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대신에 선물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 매수만 조금 집어넣어 준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즉 시장 포지션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수급 동향의 움직임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변동성에 노출된 종목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버티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0.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정도 예상했었기 때문에 네, 뭐 주가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대신에 뭐예요?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되잖아요.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죠. 한 58,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과매수 국면이 완전히 해결되겠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 자리가 이제 4월 2일 다음 주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관세 뭐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관세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둘이 합쳐도 지금 87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올라가도 뭐 사실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얘네들도 올라갔지만 주가가 여기서 또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자동차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유중의 통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를 막는 형태의 움직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중은 악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데드크로스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네, 조선주가 좀 큰일인 것 같은데 조선주 쪽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을 좀 세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이평선이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형태에서 주가 더 빠져버리게 되면 모양이 안 좋아지죠. 내일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포인트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상승 쪽에 제한적인 모습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야, 7만원 깨지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재미없다. 네, 고점 라인인데 재미없다. 들어가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얻을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밑에서 이런 거 사시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좀 안타깝네요. 그죠? 삼성화재 오늘 하락세 또 크게 보여주고, 근데 요거는 약간 배당락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 배당락이 있을 수 있나? 오늘이 아닐 텐데 내일이 아닌가? 어디 봅시다. 배당락인지 한번 보자고요. 맞죠? 배당락. 네. 배당락에 대한 모습들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삼성화재 떨어진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하나오션도 배당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건 배당락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지금 다 빠지는 거예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방산주요. 현대로템도 하락하고 있고요. 조선방산 쪽에서 이제 뭔가 특이점이 좀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죠?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꼭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지금 하락세죠? 네. 근데 마린솔루션 쪽 괜찮네요. 요건 좀 잘 버티는 모습인 것 같고, 야, 좀 애매합니다. 자동차 쪽만 오늘 좀, 네, 강세 국면 좀 나타나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애매하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떨까요? 네, 알테오젠 마이너스,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마이너스, HLB도 오늘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음봉 나와버리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위쪽에 치고 올라갈 때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HLB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데드크로스 발생시켜가지고 25만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가 하락 포인트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점 라인대에서 자,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상한 모습 나오면 매도를 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 물타기 같은 거 계속 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네이처셀은 오늘 상한가를 한 번 더 진행을 시켰었네요. 근데 오늘이 끝날 것 같은데, 네, FDA 쪽에서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개별주적인 종목군들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좀 애매합니다. 네, 오늘은 소부장도 별로예요. 소부장도 같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지수를 버티게 만들어줄 만한 부분들이 자동차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 종목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들은 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295개 상승이 575개 하락이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5개 상승에 1077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 종목 숫자가 상당히 많고 오후에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네이처셀, 현대공업, 엑시온그룹 뭐 등등등으로 되어 있고요. 메디콕스, 제일약품, 이 제약주들, 의약품주들도 관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올라가 있고, 코롱 모빌리티 그룹,
자, 그 다음에 24개 종목만이 오늘 상승인데, 이 관리 종목 빼고 나면은 22개. 야, 거의 없는데, 상승이. 네, 1.79면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오늘 상승 포인트 1.79. 1.8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스타코링크. 감자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IM, 다이나믹 디자인 등등등. 근데 여기는 또 하락 종목이 많진 않아요. 네, 많진 않고 정치 테마주가 좀 떨어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슈니도 어제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 하락한 종목은 뭐 한 3, 4개 그 정도로 생각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하락 종목의 숫자는 많지는 않네요. 네, 쭉 내려볼게요. 대신에 2.83,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나마 자동차가 또 여기서 없다면, 내가 자동차가 없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3%도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조선 방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5%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한 3, 4 정도까지는 확장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들 어떤 거 갖고 있는지 변동성에 내가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야지 오늘은 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좌가 플러스예요. 아까 아침에 1% 넘었었는데 지금은 또 좀 내려갔겠죠? 네, 한 0. 지금 상황을 대충 보니까 네, 한 0.7? 네, 0.5는 넘는 것 같아요. 0.5 넘는 것 같고 0.7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플러스 0.7이요. 네, 그 정도면 뭐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됩니다. 뭐 오후에 더 매수 많이 들어오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KB금융 기관 쪽에서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어요. 네, 현대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만도. 만도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비전. 네, LG화학 뭐 등등. 한국조선해양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좋지 않습니다. 네, SL 자동차 그룹이죠. 네, 자동차 쪽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삼성전자 차익 매도, 현대차 차익 매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조선주 쪽, 그 다음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알테우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등등으로 매도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매도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런 쪽으로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팔았던 거 그대로 사들이고 있죠. 자, 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매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봐야 되지만 일단은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아차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는 차익 매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동안 매수해가지고 올려놓고 저항대에서 한번 팔아먹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떨어지고 있죠.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런 거. 네. 잘 가져가시면 돼요. 삼양식품도 빠지고 있고요. 조선주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좀 문제고요. 네. 요쪽. 그 다음에 HLB도 지금 팔아먹고 있는 형태라서, 이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은 일단 조선방산 이쪽으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현대제철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네요. 현대제철도 미국 쪽에 투입을 하는 거지만, 글쎄요. 이거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네, 그쪽 공장을 짓는다,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당장 수혜를 받는 부분은 아닐 수 있겠고, 자동차는 수혜를 받으니까 당장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죠. 수급은 일단 이렇고요. 자,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약간 혼란스러워요. 팔고 사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혼란스러워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팔고, 아닌 것들은 던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조금 진행될 수 있는 상태다. 라는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까지 또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이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요, 정석적인 투자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이런 구간들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오후에 무방에서 진행해야 되겠죠. 14시에 무방이 있습니다. 14시에 무료 방송에서 자, 우리 자동차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수급의 변화가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4시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